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에 맞춰서 쉐이더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요 베이직 버텍스라는 데 저장되어 있는 버텍스 쉐이더 코드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첫 번째 이 0번째에는 정점에 위치 좌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정점에 텍스처 좌표계가 들어있을 예정이니 이름을 이렇게 텍스 코드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정점에 노말,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들어있을 거고 얘는 A 노말로 해줄게요. 얘는 벡터 3로 받겠습니다. 뭐 물론 얘도 벡터 3로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 뒤에서 보시듯이 요 4x4 프로젝션 뷰 매트릭스 그리고 앞으로는 모델 매트릭스랑도 곱해줄 거니까 그냥 벡터 4로 받아주는 게 편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매트릭스도 받아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매트릭스도 유니폼으로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줄 거고요. 이제 컬러 값은 우리가 컬러 값을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쵸? 안 해주고 뭐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얘는 지우고요. 우리가 저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으로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요 노말 벡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아웃 키워드로 집어 넣어 줬습니다. 자, 요 아웃 키워드와 아웃 키워드로 넘어간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의 데이터는 우리가 스캔 컨버전 부분에서 이론 강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 영상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벡터 3로 받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벡터 3로 받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벡터 4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LSL 문법에서는 104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벡터 3를 넣어주고 1.0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요 A 포지션 안에 XYZ 세 개의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XYZ 1.0 이렇게 간단하게 벡터가 구성됩니다. 구성되는 문법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할 때 A 포지션 점 X, A 포지션 점 Y, A 포지션 점 G 이렇게 귀찮게 길게 작성을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약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부가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었다시피 버텍스 쉐이더에서 받은 요 A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기기 위해서 vtext 코드를 선언을 해뒀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저 데이터를 넘겨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컬러 값 노말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자, 요게 우리가 앞으로 거의 계속 사용할 버텍스 쉐이더고요. 이 버텍스 쉐이더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점 좌표를 월드 좌표계로, 월드 좌표계를 뷰 좌표계로, 뷰 좌표계를 클립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해주는 강의 시간에 길게 설명했던 내용이 요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적절한 매트릭스들을 넘겨줘야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봤고요.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버텍스 쉐이더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그쵸. 정점의 텍스처 좌표 그리고 정점에 노멀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받아주는 코드를 일단 작성을 했고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냥 얘가 잘 굴러가는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냥 빨간색으로 기존처럼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앞으로 계속 확장을 나갈 거라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이것저것 넘겨줄 건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어쨌든 빨간색으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에서 이렇게 3개의 정점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해뒀으니 우리가 이렇게 3개 정점 데이터 넘겨주는 게 제대로 입력이 되겠죠? 그거를 렌더링을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얘를 수정을 했으니까 쉐이더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뭐 렉탱글 이제 렌더링 할 게 아니니까 그냥 이름을 간단하게 뭐 프로그램 뭐 쉐이더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네, 프로그램이라는 데에다가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부분에서 렌더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렉탱글 프로그램이라는 걸 썼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먼저 값들을 설정하기 전에 바인딩을 해주고요. 우리가 유니폼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게 이제 뷰 프로젝션 이외에도 렉탱글 아니죠. 프로그램에 뷰 말고 U 모델도 추가를 해줘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델 매트릭스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얘네들은 바꿔줘야지 되겠죠.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할 때에도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인드 하고 뭐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큐브 VAO도 바인딩을 해줘야지 되겠죠. 바꿔줄 게 많네요. 얘는 렉탱글 VA가 아니라 이제 큐브 VA로 바뀌었고 얘도 큐브 IB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었죠. mat4.create를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생긴다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네모가 그려지게 돼요. 자, 이 상황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여기 보면은 기존처럼 2D 네모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을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큐브가 있고요. 이 큐브를 지금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라 네모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옮겨보면 그쵸. 우리가 이 큐브에 명암은 없지만 카메라를 움직여보면 이 큐브가 3차원 큐브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3차원 그래픽스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선 3차원으로 정의된 모델을 적절하게 로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적절하게 원점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은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OBJ 로딩 관련된 내용이었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요 U 모델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큐브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